네. 오늘 논어 3주차 시작합니다. 네. 논어는 총 20편으로 되어 있고 공자와 제자들이 세상 사는 이치나 교육 문화, 정치에 관해 논의한 이야기들을 모은 책입니다. 공자의 혼잣말도 있고 제자의 물음에 공자가 대답한 것들도 있습니다. 또 당대의 정치가나 평범한 사람들과 또 이야기 나눈 것도 있고 제자들끼리 나눈 이야기도 있습니다. 공자는 어 공자가 태어난 때 불안한 질서가 200년간 지속되던 때였다고 합니다. 태어난 나라는 노나라이고 음 주공이 봉해진 제후국, 주공의 권위가 받쳐주고 있었고 주나라의 문화가 잘 보존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BC 한 500년 경의 사람입니다. 공자의 제기한 정신은 예의 정신은 인인데 인은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고 인의 사회가를 이루는 근거는 효라고 합니다. 또 공자 사상의 핵심은 충서인데 충은 진심을 다하는 마음, 서는 자신의 마음을 자신이 바, 자신이 받고 싶지 않은 그런 것을 타인에게 하지 않는 것. 황금률이긴 한데 소극적인 황금률입니다. 또 정명론이라고 군군 임금은 임금답고 신하는 신하답고 어 아버지는 아들답고 아들은 또 아들답고 이렇게 하는 부부도 또 각자의 역할에 자신의 역할에 충실한 것입니다. 공자의 인생길을 한마디로 하라면 도의 뜻을 두고 덕을 바탕으로 인에 의지하고 예술의 세계에서 논이뤘다고 합니다. 공자 논어를 배우는 목표는 존중받는 리더십 함량, 인간관계 기술, 올바른 경영 방법, 그리고 황금률의 사랑입니다. 오늘은 인문학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인문학은 먼저 서양 문명의 발달은 문학, 철학, 예술, 과학 모든 것이 잘 생성되었습니다. 동양 특히 중국은 윤리 도덕, 지금 우리 논어를 하고 있는데 논어도 윤리 도덕이 중시된 그런 문화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인도는 내세만 중시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현실이 너무 힘들거든요. 인도는 여름이 한 8달 정도 되는데 너무 더워서 습하고 더워서 사람들이 현실에는 희망이 없고 내세만 중시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인도는 종교 사회이고 근대가 없었다고 합니다. 근대가 있었던 나라들은 다 기독교가 들어간 나라들입니다. 인도는 현실 도피 내세만 중시하다 보니까 윤리 도덕이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특히 성범죄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고 이렇게 서양 문명 위에 똑같이 복사를 해 버렸네. 죄송합니다. 이게 기독교는 역사 종교이고 자연을 지배하라 했고 이 기독교의 성경 안에서 과학, 문명 발달, 인간이란 예술 등 이런 것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근대화가 일어나는 곳은 거의 다 기독교가 들어간 곳인데 그곳은 자유민주주의를 추구하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원리가 그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럽, 아메리카 또 동양에서는 대한민국과 일본만이 자유민주주의라고 합니다. 예, 지금 세계를 움직이는 것은 서구 사회의 자유민주주의라고 합니다. 또 인간의 근원 문제, 인간의 문화에 관심을 갖거나 인간의 가치와 인간만이 가진 표현 능력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 그 연구하는 과학적인 연구 방법을 바로 인문학이라고 합니다. 인간의 사전과 문화에 대한 연구입니다. 서양 인문학을 연구하는 것은 시민들에 대한 광범위한 교육의 기준이 된다고 합니다. 이 인문학은 교육의 기준이 되는데 고대 그리스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로마 시대에 사과, 음악, 기하, 산술, 천문이 있고요. 그다음에 사막, 문법, 수사, 논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인문학을 공부하는 방법이 사막, 트리비움인데 이 트리비움이 문법학, 수사학, 논리학입니다.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이 문학 방법이 읽고 쓰고 필사하고 그것을 생각하는 겁니다. 머리로 사색을 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말을 하면서 자신의 논리를 인제 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문학은 정답이 없습니다. 정답이 없고 자기가 생각하는 것에서 확장해서 다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도 할 수 있고 어른도 할 수 있습니다. 그 로마 시대 때 7 가지의 인문 개념이 만들어졌습니다. 이들 과목들은 어
중세 교육의 중요한 부분이 되었고 이런 인문학이 발달된 것은 결국은 그리스 로마에도 이런 음악 예술 부분이 종교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음악 예술 모든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또 기독교가 그쪽에 들어가다 보니까 그 기독교가 들어간 곳이 전 세계를 바꾸게 되었고 또 사람에 대한 연구를 하게 되고 마음을 알게 되면 악을 악으로 갚지 않습니다. 진정 제대로 인문학을 한 사람 그리고 제대로 성경을 본 사람은 악을 악으로 갚지 않습니다. 악을 선으로 갚겠지요. 자 그래서 우리 이 휴인독 독서는 지금 논어 1 월은 논어를 하고 있는데 죄와 벌 이 죄와 벌을 읽어 보면 사람의 마음에 아주 막 어 상세한 부분까지 다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인간에 대해서 제일 잘 알게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분이 이재철 목사님 아시죠? 이분도 죄와 벌과 까라마초프의 형제를 읽어라. 그러면 인간의 모든 것을 알게 되어서 그 인간을 알아야 뭐 설교를 더 잘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인간을 알게 되니까. 그래 그거 젊은 목사들이 인간을 모르면서 그냥 천상에서의 설교만 하는 걸 너무 안타까워하더라고요. 그렇게 하면은 인간에 대해서 제대로 연구를 하지 않고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삶에 적용시키는 설교를 할 수가 없대요. 그렇게 하시면서 강조하시더라고요. 우리는 이 인간에 대해서 더 알아서 우리가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곳에서 사람들에게 좀 더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헤로도토스 역사도 서양 문명이 발달된 그리스 로마 신화 시작된 곳에서부터 다 적혀 있거든요. 그래서 더더욱 이제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 거기에도 다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 이렇게 소크라테스의 변명, 손자병법, 무지개, 또 소크라테스 이전의 철학자들 단편 선집, 탈레스가 아주 유명한 고대 철학자입니다. 그리고 사기열전, 수호지, 군주론, 오디세이아, 또 셰익스피어 사대 비극. 이 올해는 또 이렇게 순서로 어 배워가면서 우리 사람에 대해서 더 잘 알아서 사람에 대해서 더 잘 알고자 하는 것은 결국은 아까 성경에서 말한 것처럼 선의 선 악을 악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악을 선으로 이기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좀 더 사랑하고 좀 더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입니다. 네. 슬라이드 쇼는 마치고 이제 우리 읽은 것을 서로 한번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잠깐만요. 화면이 제가 안 열려서. 네. 우리 은영 선생님부터 먼저 나눠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제가 띄워 드릴까요? 논어에 대해서 카페에 적어 놓은 거를요? 아, 그걸로요? 네네. 그것까진 했고, 그 후에를 제가 아직 못 적고 아 있어가지고. 네. 그럼 제 카페가 열어 드리겠습니다. 어 문은요 8일 되어 있는데 8일 열까요? 네. 네. 8일 열고 제가 공유하겠습니다. 네. 8일 편 보이시나요? 네. 네. 예. 예. 요거 보시고 제가 설명하시면 올려 드리겠습니다. 8일 그 편에서 제가 읽고 적은 건데요. 네. 제가 그 페이지는 48쪽에 있고, 네. 네. 잠시만요. 48쪽에 8, 8번. 자아가 여쭈었다. 고운 웃음에 보조개가 아름답고 아름다운 눈에 눈동자가 또렷하니 흰 바탕에 무늬를 더하였네 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그림 그리는 일은 흰 바탕이 있은 다음이라는 것이다. 자아가 말하였다. 이는 나중일이라는 말씀이십니까?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나를 일으켜주는 상의로구나. 비로소 자네와 함께 시를 말할 수 있게 되었구나. 음 이거를 읽고 제가 음 이 제자와 그 스승의 대화를 보고 이런 대화를 나누는 그 광경이 상상되면서 되게 조금 서로 좋았다는 느낌을 받으면서 이렇게 대화가 이루어졌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으면서 이렇게
적어보게 되었거든요. 음. 그래서 이렇게 질문을 자기가 이해한 것을 물어봤을 때 스승님께서 그걸 바로 잡아주시고 그러면은 그 대답을 듣고 자기가 또 느낀 걸 또 그럼 이렇게 미루어서 또 얘는 나중에 일이라는 말씀이냐고 또 물으니까는 그 제자에 대한 물음에 공자께서 흐뭇해하시면서 나를 일으켜주는 제자구나라면서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음, 그러니까 하나를 이렇게 알려주면은 그 위에서 더 나아가서 이렇게 질문도 하고 이러는 제자가 되게 예뻐 보였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렇게 해서 이제 너와 치도 이제 말할 수 있게 되었구나라고 스승께서 자기를 인정해주는 말을 들었 제자는 또 되게 또 감격스럽겠다 이렇게 자기가 이렇게 존경하는 스승님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대화를 주고받고 한다면 정말 너무 좋겠구나 싶어요. 제가 지금 대화에 대한 지금 소통에 목마름에 있는 사람이라서 그런지 좀 그게 더 와닿는 그림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상대방 말을 그러니까는 잘 전달하고 또 오해 없이 또 받아들일 수 있게 하고 이렇게 또 그렇게 했을 때 또 잘 풀어주는 것까지의 말을 할 수 있게 된다면 참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런 그런 이렇게 노트를 해봤어요. 아, 네. 아유, 감사합니다. 맞아요. 또 밑에 또 적으셨네요. 인하지 못하다면 예의를. 아, 예. 네. 이거는 그게 인격의 완성을 이렇게 음악에 비유를 했다고 해가지고 네. 이렇게 음악이 이렇게 여러 소리가 이렇게 합쳐져서 화음이 잘 이루어져서 아름다운 그 소리가 나듯이 이렇게 인간 각자 다른 이렇게 성향과 또 성품이 이렇게 있지만 그걸 좀 어우러졌을 때 이렇게 바람직한 사회다 이런 거를 이렇게 나타낸다고 해서 이렇게 음.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해관계가 있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게 조금 서로 이렇게 배려하고 이렇게 화합되게 서로 이렇게 갈등을 없이 이렇게 평화스럽게 예. 된다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맞아요. 예. 갈등이 있을 때 평화스럽게 하는 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결국은 또 내가 내려놓을 부분이 많은데 음, 예, 나도 사람인지라 못 내려놓을 때도 있거든요. 네, 예. 근데 또 때로는 갈등이 있으면 또 더 잘 해결하는 방법으로 나아가는 것도 있어서 음, 예. 네, 그렇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네, 네. 근데 여기도 진짜 인하지 못하면 예의를 지킨 듯 무엇 하겠느냐 음, 했는데 정말 공자는 인을 사랑이라고 했거든요. 네, 사랑하지 못하면서 먼저 예의를 지킨들 그거는 형식적인 거밖에 안 된다는 말로 들리더라고요. 음, 그래서 정말 예의를 지킨다 하더라도 사랑이 더 먼저가 돼야 된다는 그 생각으로 드렸습니다. 감사해요. 네, 음악처럼 감사합니다. 정말 다 조화롭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우리 이제 김미경 선생님 나누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 거 뭐 열어드릴까요? 아니요, 저는 네네. 공예상 5편 네, 오늘 작성했는데 네, 뭘 잘못 눌렀는가? 네. 1시간 반 적어놓은 게 다 날라가 아, 버렸죠. 진짜요? 어떡해. 아깝다. 5편? 5편? 공예장 공효장, 예, 예. 5편에 네, 저 읽었는 것 중에 네, 공자는 네. 참 칭찬을 참 잘하시구나. 음, 칭찬을 예, 예. 정말 뛰어난 사람은 너무 훌륭하다고 완전 그 네, 사람이 없으면 이 네, 나라가 뭐 안 돌아간다 이런 식으로 그 사람이 또 비굴한 모습을 보여도 그랬기 때문에 저것도 처세를 잘했다 이렇게 칭찬을 하고 네, 제자조차도 네, 음, 나도 네, 가 따라가려면 멀었다 이런 식으로 네, 네. 하는 그런 공자의 그런 모습이 참 이 장에 네, 많이 네, 느꼈고요. 네. 자, 페이지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아, 네네네. 네, 다르지만 저 책의 5-5회가 예, 예, 어떤 사람이 말했다. 예. 옹은 인하지만 말재주가 없다. 예, 공자가 말했다. 예, 말재주를 어디에 쓰겠는가? 예. 재빠른 말재주로 남에게 반박하다가 아주 미움을 사게 된다. 네네. 그가 인한지는 모르겠으나 인한지는 모르겠으나 말재주를 어디에 쓰겠는가? 음, 인하지만 네. 말재주를 어디에 쓰겠는가? 아,
그러면 인한 사람이 예. 어, 인한지는 모르겠지만, 예, 인한지는 모르겠지만, 네. 어, 어질지만, 네. 재빠른 말재주가 있다며, 그것 또한, 네. 어디에 쓰겠는가, 저는 이 말재주에 대해서, 네. 지금 현대는 지금 유튜버도 그렇고, 우리가 말재주로 그지, 먹고 네. 살다시피 하잖아요. 네네. 면접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네. 그 잠깐 찰나가 네. 사람의 그 입사가 또 되기도 하고, 탈락이 되기도 하고, 네. 근데 그 구치소에 그 사기꾼들이 대부분 다 말재주가 아, 네. 많아가지고 그 70%가 네. 그 사기꾼이라 하더라고요. 얼마나 그 사람의 애간장을 탁 그 사람 마음을 네. 딱 얻어가지고 네. 사기를 치잖아요. 네. 그 말재주가 어디에 쓰겠는가? 음, 그 이 말재주를 믿고 까불다가는 네. 정말 이거는 남한테 진짜 이 미움을 사는 네. 일들이 얼마나 많은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네. 우리 어떤 모임에 있으면 음, 자기 말만 너무 잘하는 사람들 계시잖아요. 음, 다른 사람들 얘기를 듣기보다는 네. 자기 말만 하기 바빠가지고 네. 우리 사랑방도 그렇고 그런 얘기들을 종종 하시더라고요. 다른 분들이. 네. 그분이 있으면 자기 말만 하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미움을 벌써 하는 거예요. 음, 그래서 아, 이 말을 잘하는 것보다 듣는 거, 잘 듣는 것이 이렇게 재빠른 말재주 이런 말이 아니라 또 남한테 반박한다든지 이래서 오히려 미움만 사게 되니까 네. 잘 듣는 것이 참 중요하겠다 네. 이런 생각이 들었고 글 적는 것도 마찬가지겠더라고요. 네. 글이 음, 이렇게 옮기면서 나중에 이제 이 말재수만 안 느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또 들더라고요. 이 진실성이 없고 내가 충분히 생각을 안 하고 네. 고민하지 않으면 이 글 또한 말재주로 네. 그냥 페이지만 네. 양만 채우는 이런 네. 일이 생기지 않는가 이것도 반성을 좀 하게 됐습니다. 아, 예. 그러지 말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네네. 했었고요. 네. 한 개만 더 간단히 네. 얘기하자면 네. 5-12에 네. 자공이 말했다. 저는 다른 사람이 저를 업신여기기를 원치 않기에 저 네. 역시 다른 사람을 업신여기지 않으려고 합니다. 네. 공자가 말했다. 사야, 너는 다른 사람이 너를 업신여기지 않도록 제재할 수 없느니라. 이런 음, 말을 하셨는데, 네. 자공이, 네. 어, 다른 사람을 절대 업신여기지 않겠대요. 왜냐, 음, 음, 다른 사람이 나를 업신여길 수 있으니까. 음, 그래서 나도 업신여기지 않고 귀하게 여기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공자 말씀은 음, 다른 사람은 마음은 음, 그 사람 마음인 거예요. 그죠? 그 맞아요. 사람 마음이고 그 사람 자유인데 음, 내가 암만 잘한다 하더라도 선의적으로 한다 하더라도 그 사람은 나를 음, 오해할 수도 있고 이해 못할 수도 있고 네. 미워할 수도 있고 아, 예, 예. 예 그렇다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이 구절이 완전 심리학 같은 느낌 네. 들었어요. 공자는 심리학자나 마찬가지네. 이런 마음이 맞네. 들더라고요. 예. 아, 그래서, 아, 우리가 음, 내가 선의로 그 사람한테 정성껏 한다고 해도 상대방은 오해할 수도 있고, 음,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나를 미워한다고 해서 내가 오해를 받는다 하더라도 네. 너무, 그걸 진짜 분개하고 음, 어째 저럴 수 있나 화를 낼 음, 필요도 사실은 없는 것 같아요. 그 네. 사람은 그 사람 입장에서 그래 맞아요. 생각한 거지. 네. 그, 어떡하겠어요, 그죠? 내가 맞아요. 어떻게 내가, 하겠어? 그 사람 나를 업신여기더라도 그 사람 마음인데 어떡하겠어요? 네. 예. 그래서 그게 대해서 너무 내가 거기서 반응하고 그럴 필요도 없겠다. 네. 또 너무 칭찬한다 하더라도 또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또 마찬가지네. 네. 칭찬했다가 또 나중에 업신여길 수도 있는 네. 거니까 상대방이 어떻게 나를 바라보고 하는 거에 너무 내가 휘둘리지 말아야 네. 되겠다는 맞아요. 그런 생각도 들고 그러면서 내 마음이 네. 깨끗하고
네. 정말 정결한 마음으로 그 사람한테 대했다면 그걸로 그냥 네. '만족해야 되겠다.' 아 하는 네. 생각을 해 봅니다. 맞아요. 예. 아 그렇게 하면 갈등이 없어질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에게 화가 나는 이유가 내 생각을 못 알아주고 내가 의도한 대로 그 사람이 반응을 하지 않거나 아 내 생 뭐 나를 잘못 나쁘게 생각한다거나 그렇게 하기 때문에 화가 나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그렇게 생각할 권리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 자유니까. 네. 어쩔 수 없는 거네요 그거는. 내가 물론 그 사람이 좋게 생각해 준다면 더없이 좋겠지만 아니라면 그 또한 그 사람의 자유니까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거네요. 이 또 공자가 말한 것처럼. 아까 그 70대 할머니 얘기했잖아요. 네네네. 잘못하면 죽을 네. 때까지 네. 사랑하는 사람을 평생 미워하면서 그렇게 갈 수도 있고 네. 돌아가시고 나서 후회하고 네네. 그럴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아 네. 네네. 맞습니다. 네. 정말 그렇습니다. 그 아들러 심리학에서도 다른 사람에게 나쁘게 생각이 되는 것은 내가 욕심이 있어서라 하대요. 아들러 심리학인가 어떤 심리학책에서 봤는데 내가 그 사람에게 바라는 거 받고 싶어 하는 뭐 대우랄까? 그런 욕심이 있기 때문에 내가 마음이 상하는 거래요. 그래서 그거를 그러니까 뭔지 파악하고 내려놓으라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정말 어려워요. 살다 보면은. 아유 감사합니다. 나눠 주셔서. 우리 저 석세스 님 혹시 나눠 주실 수 있나요? 네. 안 들리는데 어떻게 다시 여보세요? 저 석세스 아 님 안 예. 들려서 예. 예예예. 아 저 이제 다음에 할게요. 예? 아 다음번 차시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예예. 제 거 하겠습니다. 네. 네. 저는 또 제가 예 그러면 우리 석세스 님 다음번에 또 해요. 예. 이번에는 제가 올린 거 가지고 또 하겠습니다. 저는 이게 다인가? 잠깐만요. 여기 안년편을 어제 올렸는데요. 안년편은 정말 다 제자와 공자들의 질문과 대답이더라고요. 대부분 인에 대해서 물었는데 다 대답이 조금씩 다른데 결국은 사랑이 있어야 하는 것 같더라고요. 예, 보면은 뭐 안년이 인에 대해서 묻자 자기를 이겨내고 예로 돌아가는 것이다. 뭐 공자한테서 인이란 인간이 인간일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덕목인데 남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간들 사이에 조화로운 관계를 이루어내는 모든 것을 포함한다고 합니다. 그 조화로운 관계를 이루어내려면 결국은 이웃을 사랑해야 되고 존중해야 되고 배려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여기서 공자는 예를 중시했는데 인이 형식화된 것이 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랑을 표현하는데 예로서 표현하는 거라고 하네요. 음. 그게 맞아. 내가 누구를 사랑한다면 그분을 무례하게 대하거나 그래야 하지는 못하겠지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중궁이인에 대해서 묻자 뭐 진문을 나가서는 큰 손님을 대하듯이 하고 백성을 부릴 때는 큰 제사를 받들듯이 하며 자기가 바라지 않는 일을 남에게 하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하면 나라에서도 원망이 없고 집안에서 원망하는 일이 없을 것이다. 그래 정말 집문 나가서는 사람들을 큰 손님 대하듯이 공손하게 대하고 또 자기가 바라지 않는 일을 남에게 하지 않는 것은 이거는 저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어 성경에서는 내가 바라는 바를 그 사람한테 해 주라 했잖아요. 그래서 적극적인 황금률이고 여기서는 자기가 바라지 않은 일을 남에게 하지 않는 거. 그냥 아예 안 하는 것만 있잖아요. 그래서 소극적인 황금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다 하더라도 자기가 이걸 당했을 때 싫으면은 남에게도 안 하는 것. 이것도 정말 중요한 일인 것 같아요. 이렇게 공자가 사람들에게 그렇게 대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사마가 인에 대해서 묻자 인한 사람은 말하는 것을 조심한다. 그게 좀 전에 말했듯이 정말 말하는 것을 많이 한다고 해서 그게 무슨 덕이 있는지 어 우리가 정말 살아가다 보면 진짜 말 잘하고 많이 하는 사람 있거든요. 근데 그 말로써 어떻게 또 실수가 되더라고요. 실수가 되어서 오해도 사고 상대방이 마음이 상하기도 하더라고요. 말을 너무 잘하지만 그 잘하는 게 생각보다 앞서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생각을 하고 이제 말을 해야 그 말 잘하는 게 꽃을 피우는데
아니고 그냥 말만 쏟아내는 사람은 상대방에게 상처도 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 보니까 음 여기 성경의 황금률과 또 노노의 기소부력 무시이언 이것도 비교해 놓았습니다. 또 사마우가 군자에 대해서 묻자 군자는 근심하지도 않고 두려워하지 않는다 했습니다. 근심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으면 그 사람을 군자라고 할 수 있냐 하니까 뭐 속으로 반성하며 꺼리낌이 없다면 무슨 근심하고 두려워하겠느냐. 그러니까 마음까지 신실하고 정직한다면 두려워하지 않고 근심도 하지 않는다는 말이었습니다. 자기가 바르다면 바른 생각이라면 권력 앞에서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근심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뭐 총명함에 대해서 묻자 어 여기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서서히 젖어들게 하는 교모한 참소와 피부에 와닿을 듯한 절절한 하소연이 통하지 않는다면 현명하다고 할 수 있다." 이걸 보면서 아마 뭐 이제 교묘하게 속삭이고 다른 사람을 유혹하고 이렇게 그런 것을 한다 해도 자신이 생각한 것이 옳다면 그것을 밀고 나간다면 '그것이 총명함이 아닐까. 현명함이 아닐까.'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정치에 대해서 물었는데 어 공 자공이 물었는데 공자가 "식량을 풍족하게 해 주고 군비를 넉넉하게 해 주고 백성들이 믿도록 하는 것이다." 했어요. 그랬더니 어쩔 수 없이 한 가지를 버려야 한다면 군대를 버린다고. 그래도 어쩔 수 없이 또 한 가지를 버려야 한다면 식량을 버려라 했어요.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백성이 중요하다는 거. 백성이 없으면 임금도 없고 나라도 없으니까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국가의 3 요소가 국민, 주권, 영토인데 국민이 없으면 아무것도 그 나라가 존속이 되지 못하는 걸 한다면 정말 공자가 그때는 이런 국가의 3 요소 이런 거 외우지도 않았을 건데 공자가 생각해 보니 정말 식량, 군비, 백성 이런 것 중에서 백성은 끝까지 그 사람은 백성이 있어야 나라가 존립한다는 걸 깨달아 알았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또 그래 우리 많이 들어본 게 임금은 임금답고 신하는 신하답고 또 아버지는 아버지답고 아들은 아들답고 이게 공자의 정명용의 대표인데 이게 각자에게 주어진 역할을 충실히 하여서 조화롭고 안정된 사회를 만들어 가자는 이 말인데 또 이게 또 욕을 먹고 있는 게 기존의 기득권을 보호하려는 논리로 또 사용된다고 비판한다고 합니다. 예. 공자도 공부하는 것을 늘 강조했는데 "학문을 널리 배우고 예로서 단속을 하면 도리에 어긋나지 않을 것이다." 또 "군자는 남의 좋은 점을 이룩해 주고 남의 나쁜 점은 이루어 주지 않지만 소인은 이와 반대다." 예. 군자는 남들이 좋게 되게 하려고 노력하는데 소인들은 반대로 남들이 나쁘게 되려고 노력하는 거죠. 그게 소인이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링컨 대통령이 자기를 굉장히 힘들게 하고 욕하는 어떤 밑에 그 공무원이라 해야 되나? 국회의원이라 해야 되나? 있었거든요. 네 그분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막 어 저기 그 링컨 대통령을 놀렸어요. 집에 아버지가 구두방 한다고 놀리고 뭐 그런 가난한 걸로도 놀리고 막 이랬거든요. 계속 무시하고. 그런데 나중에 음 인재 등용을 할 때 어떤 부분에 중요한 요직이 있었어요. 거기에 자기를 맨날 비판하는 그 사람을 앉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도 너무 감동하고 나중에 진짜 어 저기 링컨 대통령이 이 나중에는 이 사람이 인제 링컨 대통령 너무 잘 도와주는 거예요. 그리고 링컨 대통령이 죽었을 때 "정말 이분은 진정 옳은 정치인이었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그게 그런 것 같아요. 링컨 대통령이 정말 이 공자의 표현으로 대인이었기 때문에 소인이 아니라 군자였기 때문에 자기를 아무리 비판을 해도 그 사람이 그 자리에 적합하다면 그 사람을 쓰는 것 그게 진짜 진정한 대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정말 "바른 정치를 하면 백성들이 바르게 산다." 이거를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어 만일 무도한 자를 죽여서 올바른 도리로 그러니까 악한 자가 있어서 그 사람을 죽이면 올바른 도리로 나아가게 하면 어떻겠냐고 개강자가 물으니까 정치를 하는데 어찌 죽이는 방법을 쓰냐고.
선생께서 선하게 정치를 하면 백성도 선해진다 이 말을 하면서 군자의 덕은 바람이고 소인은 풀이라 한다면 풀 위에 바람이 불면 풀은 반드시 눕게 마련이라고. 그러니까 정말 덕스러운 정치를 펼치고 옳은 정치를 펼치면 백성들은 그에 따르고 선해진다고 했습니다. 이게 물론 이것을 이용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래도 전체적으로는 정말 좋은 정치인이 있다면 잘 따를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는 이렇게 저는 마지막에 안년편을 보면서 또 나누어 봤습니다. 여기에 좀 약간 또 말씀드리고 싶은데 자공이 벗에 대해서 모르니까 공자가 진실된 마음으로 조언을 해 주고 인도하되 "그래도 할 수 없으면 그만두라. 스스로 욕을 보이지 마라." 했거든요. 그래서 부모와 부모와 관계는 혈연 관계여서 끊을 수 없지만 친구나 임금 관계는 도의로 맺어지는 관계이므로 도리에 맞지 않으면은 친구나 임금이 아니라고 그냥 끊으라고 이거가 육아의 입장이래요. 그런데 이제 저는 이제 성경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예수님은 오른쪽 밤을 때리면 왼쪽 밤도 되고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십리를 가자고 이웃의 죄를 뭐 70번에 77번까지 용서하라고 했잖아요. 이제 그거는 이제 아무리 친구나 그 사람들이 나에게 도리에 어긋나게 뭐 잘못한 걸 하더라도 다 용서하고 이제 사랑하라는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게 아마 죽기까지 이웃을 사랑한 그 예수님의 그 마음인 것 같아요. 근데 참 어려워요. 그게 내 마음에 내가 살아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예. 오늘도 보면서 이게 뭐 이런 공자가 그래도 인간으로서는 정말 자기가 할 수 있는 한 최고의 철학을 펼쳤다 이 생각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의 말을 임금이 초대해서 이분에게 조언을 구하고 제자들도 늘 조언을 구하고 이 제자들도 많이 성숙하고 이 사람 자체도 정말 사람들에게 덕을 베푸면서 70몇 세 때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실 때까지 참 훌륭한 삶을 살았는 것 같습니다. 네. 저 여기에서 접근은 또 마치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게 인문학을 공부하는 건 정말 시간이 많이 걸려요. 읽고 또 해석해야 되고 또 내 걸로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고 또 아닌 거는 또 좀 버리고 하면서 그래도 그때 2005 이게 2,500년 전에 그 책인데도 지금의 마음과 맞는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보면서 또 배울 건 배우고 진짜 이 논어를 읽어 보니까 윤리와 도덕만이 나와 있어요. 과학이나 문학이나 이런 건 진짜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 정말 우리가 인문학을 하면 골고루 읽어야 되구나.'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대로 된 인문학을 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인문학은 결국은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 더 사랑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우리 앞으로 또 우리 1년 길지만은 또 잘 배워 나가 봐요. 예. 네. 오늘도 했는데 우리 돌아가면서 소감 또 나누면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또 은영 선생님 먼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네. 네. 제가 이제 그 줌 수업을 꾸벅꾸벅 참석을 못할 거라고 미리 이렇게 앞부분에 말씀을 드렸는데, 네. 어, 개인적인 사정으로 그렇게 돼서 조금 아쉽긴 한데, 그래도 제가 꾸준히 책을 읽으면서 이렇게 카페에다가 예. 잘 나누겠습니다. 지금 조금 느리긴 한데요. 그래도 괜찮습니다. 조금씩 해 나가겠습니다. 네네. 진짜 인문학은 급한 게 아니라 진짜 내 걸로 만드는 게 중요하니까 차근차근히 읽어 보면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다음 우리 김미경 선생님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음, 이게, 이게 아까 보니까 자료는 가르침을 받는 것이 있는데 아직 제대로 실천하지 못하면 다시 다른 가르침 받는 것을 두려워했다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네네네. 우리가 좋은 책을, 네. 이 귀한 책을, 네. 읽으면서 대신 내 것이 안 되고 계속 새로운 지식만 네. 가지면 네. 그것은 또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네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성경 구절하고도 참 많이
이 연결되는 부분들이 참 많던데 행함이 없는 믿음 있잖아요. 네네네. 맞아요. 행하지 않고 믿음은 있지만 네. 작은 거 또 네. 내 크게 거창하게 뭐 선교가 아니더라도 네. 우리 내 가장 가까운 사람부터 이렇게 행하는 네. 사랑을 사랑하며 예. 나누고 행하지 않는 믿음은 네. 결국은 아무것도 아닌 네. 정말 맞아요. 꽹가리 소리 울리는 나는 뭐 찜밖에 꽹과리가 안 되는 울리는 종과 신과 예. 같다. 네. 네. 그런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새로운 걸 여기서 정말 한 가지라도 네. 내 걸 만든다면 그것도 성공한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예. 아유 감사합니다. 저도 아까 들으면서 왜 상담해 주면서 왜 좀 남편 말 그냥 들어 주고 이렇게 해 주지 하셨잖아요. 그래서 저도 반성했습니다. 저도 사랑을 입으로 말하면서 진짜 뭐 그런 일이 있을 때 좀 부딪혔을 때 '아유 그냥 좀 용서해 주고 사랑해 줘야 되겠다.' 이 생각을 했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네. 우리 혹시 석세드님 나눌 수 있나요? 소감 한마디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소리가 꺼져 있어요. 아, 예예. 예. 예. 아, 네. 아이고, 죄송합니다. 일요일 날 하니까 이게 있게 되네요. 이게 평일에 네네. 하면 일요일은 약간 쉬는 느낌이 있어서 좀 있게 되네요. 이게 공부를 한 건데 예. 이것도. 예. 근데 이게 함께 공부를 하게 된다라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이게 사람의 의견이 다 다르잖아요. 네네. 처한 것도 다 다르고 네. 다 생각도 다르고 다 네. 다르잖아요. 네. 근데 그 다름을 인제 알아가는 거 이게 필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람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거는 네. 알지 못한다는 데서 출발을 하는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그러니까 잘 알아가는 거를 함께 이렇게 얘기도 하면서 인문학적으로 그걸 접근한다면은 네. 훨씬 더 그 의미도 깊고 또 네. 훨씬 더 연결어지지 않을까. 꼭 네. 네. 또 이 인문학의 힘이라는 게 함께 한다는 힘이 더 클 것 같아요. 아유 그래서 이렇게 감사합니다. 함께 인원도 해 보고 함께 고민도 있으면 함께 이렇게 얘기도 해 보고 네. 함께 그 인문학의 어떤 진짜 면목을 알아보는 거 알아가고 알아가야 하는 게 필요한 것 같은데 그 공자님의 말씀을 한번 좀 접목을 해 보는 게 필요할 것 같네요. 네네. 아유 네네네. 네 워낙 맞습니다. 그래 선지자분 안에 지금까지도 공자, 석가모니, 네. 예수님이 3대 성인이잖아요. 예. 그죠. 다른 내노라 하셨던 분들도 다 과학자들도 많은데 이분들이 왜 우리 지금까지 왜 음. 영혼까지도 흔들리게 할 정도로까지 왜 이 사람들 말씀이 지금까지도 의미가 있는 건지는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내노라한 맞습니다. 과학자들도 네. 선님들도 네. 아니랬잖아요. 그 지금까지 네네네. 남아 있는 네. 알고 가는 네. 사람들 중에서는. 그러니까 네. 한번 제대로 아는 게 필요한데 제대로 아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중요한 예예. 건 이 준하 예 네 우리가 이 공자의 말씀은 예예. 맞아요. 이제 그러니까 그런 걸 제대로 시작했으니까 예예예. 대장정으로 한번 우리 공부해 봐요. 이렇게 길게 봐야 될 것 같아요. 단번에 이거는 네. 그냥 후딱 읽고 치우는 게 아니라 계속 보면서 네네. 사람의 인용문을 많이 공자님 말씀 인용문을 하나하나 이렇게 올릴게요. 그러니까 인용문 네네. 말씀들 아유 하나하나 감사합니다. 올려주셔서 함께 우리 얘기하면서 나누면 좋을 것 네. 같아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그 또 시대에 이분이 이야기하고자 했던 바 또 네. 이분의 그의 설파했던 그 의미 메시지가 있으실 거 아니에요. 네네. 그러니까 그게 지금까지 왜 이게 필요한지를 한번 네. 알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저희가 네. 감사하죠. 아유 그래 이거를 진짜 네. 비록 좀 느린 듯하고 길게 가야 하지만 아마 이거를 1 년, 2년 계속 하다 보면은 정말 어 크게 사람을 보는 눈도 달라질 것 같고 크게 성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가까운 이웃인 가족을 대하는 것도 또 마음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네. 함께 우리 성장해요. 감사해요. 네. 그리고 다행입니다. 사진 한번 찍고 제가 또 광고 하나만 하겠습니다. 사진 하나 찍을게요. 네. 하나, 둘, 셋. 네. 감사합니다. 네. 광고는 다음 주는 토요일 날 해도 되는가 싶어서 양해를 좀 제가 일요일 날 1박 2일 어디를 가서 혹시 토요일 괜찮나요? 안 그래도 말씀드리려 했는데 다음 주 목, 금, 토, 일, 월 제가 일본 선교 갑니다. 다음 선교 주 가시구나. 네. 함께 못해서 아니 죄송합니다. 괜찮습니다. 네. 잘 다녀오세요. 네. 기도하겠습니다.
그럼 풀은 그러면 저녁인가요? 예, 저녁 9시에 괜찮아요. 네네네. 네, 다음 괜찮아요. 주는 좀 그래 하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그럼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계십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감사합니다. 선교 잘 네. 다녀오세요. 네. 감사합니다.